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역시 답안 작성 요령부터 시작을 하고요. 답안 작성 요령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 뒤에 이제 첫 장에 보면은 제 1작업 문제가 벌써 240점입니다. 선생님들이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보시냐면 3-100 3-184페이지 보시면 되고, 교재가 3권이 합권이에요. 3-184. 자, 다시. 이제 한글과 마찬가지로 첫 장에는 답안 작성 요령 부분이 나오고, 요 답안 작성 요령부터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가 끝난 뒤에 이제 1작업 문제가 나오는데, 1작업 문제는 240점이고요. 사실 이것만 하더라도 C등급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240점이어서. 1작업의 문제를 보면 출력 형태가 나와 있고, 다음처럼 글씨를 쓸 수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 내용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고 테두리나 도형이나 그리고 이제 정렬 같은 거를 맞춰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조건이 쭉 나와 있는데, 서식에 대한 조건들이고요. 그리고 함수에 대한 조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함수는 총 7개의 문제가 나오고 하나당 20점씩. 그래서 여기가 140점이고, 그리고 위에 작성하고 테두리 넣고 색깔 넣고 하는 게 100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토탈에서 240점. 자, 그리고 넘어가면은 제 2작업 문제가 나오는데, 책에는 필터 및 서식이라고 나와 있을 거고요. 제가 지금 띄워드린 거는 목표값 찾기와 필터죠. 이 작업의 유형이 2가지로 나옵니다.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필터 및 서식이 나올 때가 있고, 다음처럼 목표값 찾기와 필터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요거는 80점. 그리고 문제의 지문을 잠깐 살펴보면 제 1작업 시트에 B사부터 H12 영역을 복사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1작업에 대한 내용이 완벽해야 2작업과 3작업이 안 틀려요. 자, 3작업도 80점의 문제고요. 자, 요거는 정렬 및 부분한 문제인데 책에는 피벗 테이블 나와 있죠. 역시 유형이 2가지로 나눠져서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1작업에 있는 작업용, 1작업에 작성한 영역을 가지고 복사해서 요와 같은 출력 형태를 만드는 문제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역시 1작업이 잘 되어 있어야 2, 3작업이 틀리지 않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차트 문제입니다. 100점짜리 문제고요. 요것도 역시 제 1작업 시트 내용을 이용해서 작성하는 아이라 1작업에 있는 거를 잘 작성을 해야 요 차트도 똑같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해서 500점 만점에 400점 이상이면 A, 300점 이상이면 B, 200점 이상이면 C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안에 들어가는 내용에 오타 없이만 잘 쓰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쓰는 양보다는 복사 붙여넣기 하고 이용해서 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 타자가 그렇게 상관 있진 않아요. 엑셀은. 저도 30분 만에 풀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 고민할 게 많아요. 생각을 해야 될 게 많아요. 머리를 써야 되는 거. 근데 많이 풀면 그 문제가 그 문제로 보이거든요. 한두 문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니까 반복 연습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아이입니다.
자, 그러면 답안 작성 요령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엑셀은 특히 답안 작성 요령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답안 작성 요령부터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온라인 답안 작성 절차, 수험자 등록, 시험 시작, 답안 파일 저장, 답안 전송, 시험 종료 순으로 진행합니다. 문제는 총 4단계, 제1작업부터 4작업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반드시 제1작업부터 순서대로 작성하고 조건대로 작업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은 열너비 1,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조절하시오. 자, 거기 3-4페이지 모든 작업 시트 A열은 열너비 1로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조절하시오. 거기에다가 밑줄 쳐놓으세요. 밑줄 아니면 뭐 쭉 그어놓으세요. 여기서부터가 답안 작성 요령입니다. 여기서부터 시험 문제 푸시는 거예요. 자, 오른쪽 위에 최소화 눌러주시고, 저만 누르면 돼요, 선생님. 자, 바탕화면에서 엑셀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실게요. 엑셀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셨나요? 자, 그 다음에 새 통합 문서 눌러줄게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총 작업해야 되는 시트는 총 4개예요. 1작업부터 4작업까지. 근데 이 4작업은 차트 시트라서 추가를 안 해요. 그래서 총 추가해야 되는 시트는 2개. 그러니까 1작업, 2작업, 3작업까지 만들고 4작업은 나중에 만드는 거라고. 오케이? 자, 그 아래쪽에 여기를 시트 탭이라고 하는데 이 시트 탭에 보면은 더하기 있죠? 이 더하기를 한 번, 2번 눌러서 시트를 추가합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Shift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시트 2를 클릭을 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시트 3개가 다 흰색으로 돼요. 그리고 위에 제목 표시줄에 통합문서 1 그룹이라고 바뀝니다. 그죠? 자, 그럼 시트가 전체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가. 그 다음에 여기 왼쪽 위에 A열 있죠. 이 A열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아래서 세 번째에 열너비라고 있어요. A라는 글씨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아래서 세 번째에 열너비라고 있어요. 있나요? 이 열너비를 클릭을 합니다. A 글씨에서 이 A라고 써 있는 거에서 그 자리에서 마우스 우클릭. 아래서 세 번째 열너비 1. 선생님, 제가 드린 프린트에 다 써놨어요. 제가 드린 프린트에 다 써 있어요. 다 써놨습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글꼴은 원래 제 1작업에서만 작업하시면 되는데 이왕 시트 다 잡은 김에 글꼴까지 바꾸고 넘어갈게요. 여기 A랑 1번 사이에 요거 삼각형 있죠? 얘가 셀 모두 선택이거든요. 요거를 클릭을 해줘요. 거기 3-4페이지에 보면 제1작업 서식 조건, 모든 데이터의 서식은 글꼴 굴림 11포인트,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로 작성하며 예외적인 것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글꼴을 굴림, 그리고 11포인트 되어 있죠? 그 다음 맞춤에서 가운데 맞춤도 클릭할게요. 위에 건 되어 있으니까 아래 것만 누르시면 돼요. 위에 건 되어 있잖아요. 그죠? 회색으로 되어 있다는 건 눌려 있다는 얘기고 되어 있으니까 누를 필요 없다. 아래 것만 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시트의 이름을 바꿔줄 거예요. 거기 답안 작성 요령이 보면은 모든 작업 시트의 테두리는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해당 작업란에서 각각의 제시된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를 작업하시오. 답안 시트의 이름은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이어야 하며 답안 시트 위의 것은 감점 처리됩니다. 그거 밑줄. 두 번째로 선생님이 해야 되는 답안 작성 요령입니다. 아, 세 번째죠. 세 번째로 해야 되는 답안 작성 요령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각각의 시트의 이름을 뭘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때 앞쪽에 있는 것부터 하지 마시고 뒤쪽에 있는 것부터 해주세요. 시트 3에다가 더블 클릭하시고 제3작업 시트 위에다가 더블 클릭하시고 제2작업을 씁니다. 시트 1에다가 또 더블 클릭하시고 제1작업 쓸게요. 이제 얘기해 줄게요. 다 쓰셨어요? 자, 뒤에서부터 하는 이유는 지금 저희가 처음에 풀어야 될 문제가 제 1작업이잖아요. 근데 앞에서부터 하시면 자꾸 3작업에다가 1작업 문제를 푸세요. 그거 방지하려고 뒤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실수 많이 하세요. 정말 그 실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예 애초에 그 상황을 방지하려고 뒤에서부터 하는 거고요. 앞에서부터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1작업 글씨가 초록색인지. 선택이 되어 있으면 1작업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어요. 글씨색이.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에 통합문서 1 옆에 그룹이 안 써져 있는지. 아까는 시트 탭을 저희가 시프트를 누르고 다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게 그룹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룹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글자와 테두리만 들어가고 다른 기능은 다 안 들어가요. 그래서 꼭 그룹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름을 바꾸면 시트의 이름을 바꾸면 알아서 그룹이 풀려요. 혹시 몰라서 요 위에 거 그리고 요거 이름 확인하시라고 일부 짚어드리는 거예요. 일전에 이제 학생분들 하는 거 보니까 답안 작성 요령을 제가 알려드린 순서가 아닌 생각나는 대로 하시거든요. 그러면 자꾸 지금 얘기했던 실수들이 다 나와요. 되도록이면 답안 작성 요령은 제가 알려드린 순을 안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대로 제발. 자, 그러면은 저희 답안 작성 요령에 이제 1작업, 2작업, 3작업까지 만들었고 4작업 문제는 차트를 만들 때 할 거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아요. 그냥 넘어갑니다. 오케이? 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교재 3-7페이지입니다. 자, 출력 형태를 보면 테두리도 그어져 있고 도형도 그려져 있고 안에 글씨수 써져 있죠. 책에서는 글자를 먼저 쓰고 테두리를 넣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테두리를 먼저 넣고 그 다음 글자 쓰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야 어디 부분에 테두리가 들어갈 그 글자가 써지는지 보여서 테두리 먼저 넣고 그 다음에 글자를 쓸게요.
자, 글자를 쓰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열너비부터 조정을 하셔야 돼요. 굳이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열너비를 좀 조절을 해주는 게 편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작업을 하는 게 B열부터 J열까지 작업을 할 거거든요. 자, 위에 B열부터 J열을 이렇게 긁어줍니다. 열 머리글이에요, 여기가. 세로로 쭉 가셔야 돼요. 가로로. B열부터 J열 드래그.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열의 넓이를 11로 바꿔줄게요. J열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아래서 세 번째 열너비 클릭합니다. 했나요? 그 다음에 11 쓰고 확인 눌러줄게요. 그럼 살짝 넓어져요. 그죠? 자, 이번에는 행의 높이를 해줄 건데 표는 B사부터 제14까지 다뤄질 거예요. 근데 4번 행은 자동으로 행의 높이가 높아질 거라 4번 행을 빼고 5번 행부터 14번 행까지 드래그 해줍니다. 왼쪽에 행 머리글. 자, 그리고 14번 행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아래서 세 번째에 행 높이 클릭합니다. 자, 행의 높이는 18. 행의 높이는 18로 해줄게요. 그럼 살짝 높아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로 출력 형태와 똑같은 테두리를 넣어줄게요. B사부터 J14까지 드래그합니다. J14. 여기까지 잘 하고 계세요? 네,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하는 게 좀 모양도 예쁘게 잘 나와요. 자, B사부터 J14까지 블럭 잡았나요? 자, 그 다음에 글꼴에서 모든 테두리. 글꼴에 요거 밭전자 모양 있죠? 요게 테두리 넣을 때 쓰는 거예요. 옆에 화살표 클릭해서 모든 테두리. 자, 그 다음에 블럭 풀지 말고 그 상태에서 다시 옆에 화살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합니다. 잘하고 있으세요? 잘하고 있어요. 됐나요? 기기처럼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머리 B사부터 J사까지 블럭을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글꼴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자, 그 다음에 B13부터 J14까지 아래에 두 줄. 아래에 두 줄 블럭 잡아주세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B4에다가 클릭하고 글자를 써줍니다. 이때 방향키를 이용해서 가거나 탭키나 엔터키를 이용해서 넘어가시면 돼요. 자, 선생님, 요거 F4에다가 클릭해 주시겠어요, 다들? 자, 여기에 F4에는 판매 금액하고 아래쪽에 단위원이 같은 칸에 두 줄이 써져 있어요. 근데 엑셀은 엔터를 치면 다음 셀로 넘어가요. 다음 칸으로.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한 개의 셀에 두 줄을 쓰려면
그냥 엔터가 아니고 Alt 엔터를 쓰셔야 돼요. 자, 그럼 해볼게요. 판매 금액을 먼저 쓰고 썼어요? 그 다음 Alt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인데 이때 Alt가 왼쪽 것만, 오른쪽에 있는 Alt는 안 먹어요. 왼쪽에 있는 Alt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 그러면 커서가 내려간 게 보입니다. 그리고 단위 땡땡1. 네. 이때 땡땡 그 클론이 띄어쓰기가 없어요. 한글은 다 있는데 엑셀은 없어요. 엑셀은 다 없어. 자, 그 다음에 재고량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쓰는데 얘가 쓰면은 살짝 더 내려와 보이거든요. 다음 칸으로 넘어가면 위로 자동으로 올라오니까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원래 지금 이거 테두리를 합치고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정신을 놨네요. 일단 글자 먼저 쓰고 나서 테두리를 합치고 할게요. 자, 이것도 잠깐만 봐주시겠어요? 자, 글자 안 보이죠? 셀이 좁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쓰시고 나서 위에 열 머리글 있죠? 열 머리글에 C랑 D 사이 선에다 놓고 더블 클릭을 하면 텍스트의 길이에 맞춰서 알아서 넓어집니다. 글자가 잘릴 시에는 꼭 이렇게 열 너비를 조절해서 넓혀주셔야 돼요. 오케이? 이건 쓰면서 하는 게 좋으니까 지금 하세요. 가로 1, 2는 안 써요, 선생님? 거기 재고순위 비고에 가로 1, 2, 3, 4 써져 있잖아요. 그건 안 씁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쓸게요. 자, 여기 아래쪽에 이제 수정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셀을 합쳐야 되는데 세 칸 합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B13부터 D13까지 드래그. 그 다음에 홈에 맞춤 그룹에 보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있어요. 요거 클릭.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세 줄 B13부터 D14까지 드래그.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줍니다. 한 칸 띄고 F13부터 F14까지 드래그.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지금 선생님 그게 그 3-7페이지에 보면 X자 들어갈 자리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두 번째로 많은 구매자 수 G13부터 I13까지 블럭을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셀 합칠 부분은 다 합쳤어요. 자, 그리고 안에다가 내용 써야 되겠죠? 그 오른쪽에 숫자 번호는 그 함수 문제 번호예요. 그래서 그 숫자는 안 써도 돼요. 자, 일단 거기까지만 쓰시고 요거 X자 쳐줄게요. 여기 테두리 X자 넣을 거예요. 테두리 X자 넣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마우스 우클릭, 아래서 5번째 셀 서식 클릭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표시 형식에, 아니 표시 형식이래, 위에 탭에 테두리 탭 클릭할게요. 테두리 클릭. 자, 그 다음에 이거 대각선 아래 오른쪽에 대각선 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다음처럼 X자 찾은 거 보이죠? 테두리. 시험지 안 하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설명할 게 있는데, 여기 제가 일부러 날짜에 오타를 냈어요. 근데 요 날짜를 클릭을 하고 다시 이렇게 쓰면은 3월 03 5 이렇게 쓰면 엔터를 쳤을 때 요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다음과 같이 그냥 다시 이렇게 바뀝니다. 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표시 형식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표시 형식이 엑셀에 있는 서식 중에 하나인데 내가 입력한 데이터와 보이는 데이터를 다르게 해주는 서식이에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날짜를 쓰게 되면 날짜를 뒤에 일자를 빼고 쓰게 되면 컴퓨터가 날짜에 관련한 표시 형식 넣는구나 하고 지가 이렇게 멋대로 바꿔버려요. 내가 바꾼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 자리에 클릭을 하고 위에 보면 사용자 지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사용자 지정 옆에 화살표를 눌러서 요거를 간단한 날짜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날짜에 들어가 있는 표시 형식은 날짜라는 표시 형식이 들어가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날짜로 바꿔주면 돼요. 지금 선생님들은 여기에다 클릭하면 그냥 날짜라고 나오죠? 잘 써서 그런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숫자 부분을 오른쪽 정렬을 해달라는 조건이 있어요. 숫자는 구매자 수부터 재고량이 다 숫자거든요. 그죠? 그래서 E5부터 G12까지 블럭을 잡고 그 다음에 맞춤 그룹에서 오른쪽 맞춤 클릭, 그 다음에 표시 형식에서 심표 스타일을 클릭합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해주면 그 3-7페이지의 첫 번째 조건, 모든 데이터의 서식은 글꼴 굴림 11포인트 정렬 수식은 회계 서식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을 작성하면 예외적인 것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이게 마무리가 된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